평가의 양호도. 자, 이 부분도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갖다 참 괴롭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이 타당성, 타당도, 신뢰성, 신뢰도.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타당성, 타당도, 멜리더티가 뭐냐? 검사 또는 측정 도구가 본래 측정하고자 하였던 것을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가의 정도. 이 검사가 무엇을 재고 있느냐로 이제 표현이 된다. 그래서 검사의 진실성, 정직성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그 목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제 학습이다. 그러면 이 학습 목표, 이 학습을 통해서 이 아이가 최종 단계, 도착점 행동에 있어가지고 거두어야 되는 그 어떠한 성과, 성취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재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타당성입니다. 그걸 갖다 이제 잘 재지 못하면 이 아이는 분명히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시험을 보니까 150점이 나왔어.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겁니다. 이 아이는 50점만 맞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120점을 맞았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타당성이 낮다는 것은 검사가 본래 측정하려는 내용과 다른 속성을 재고 있다는 것이며 검사 점수부터 추론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 돼요. 타당성은 정도의 문제입니다. 타당성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타당성이 낮다,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검사에 의해 얻어진 검사 결과의 해석에 대한 적합성이지 검사 자체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검사 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신뢰성의 문제예요. 신뢰성. 검사 결과의 해석에 대한 적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요. 해석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타당성의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논리적, 그러니까 내용 타당성을 보면 논리적 사고에 입각하여 판단하는 주관적인 타당성이에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제대로 측정하였는지는 검사 전문가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 문항들이 내용 전체를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는지의 정도,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고루 측정할 수 있도록 얼마나 문항을 잘 표집했는지의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세 번째 거를 잘 보세요. 교육과정 측면에서 보면 한 검사가 교육과정의 목표들을 어느 정도나 제대로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내용 타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타당성과 유사한 용어를 보면 논리적 타당성, 교과 타당성이라고 하는데 평가 도구가 그것을 평가하려는 내용, 즉 교육 목표를 어느 정도로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지를 분석, 측정하려는 타당성이다. 타당한 평가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려고 했던 내용을 충실히 측정해야만 하고 또한 그것이 충실히 측정되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안면 타당성이에요. 페이스 밸리디티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 도구가 피험자에게 친숙한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검사 문항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대략적이고 주관적으로 훑어보고 검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그러니까 페이스예요. 아는 얼굴 알아보기 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성을 측정할 때 자주 접해본 문항들이 있으면 안면 타당도가 있다라고 말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학업 성취도 검사의 내용 타당성은 검사 내용의 문항들이 검사 제작 전에 작성된 이원 목적 분류표에 의하여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검증될 수 있다. 우리 내용하고 이제 행동하고 했었던 거 앞서서 기억나시죠? 내용하고 행동하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행동과 내용의 그
접합점의 부분들을 갖다가 가지고 제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 타당성 제고 방법. 선정된 검사 문항이 교육 목표나 수업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표집에 선정된 문항 내용이 교과서의 중요한 내용을 골고루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문항의 곤란도가 피험자 집단의 수준에 적절할 때 그 검사는 타당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어요. 자, 지금 이거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당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험지가 이제 1번부터 해갖고 여기 25번까지. 시험 문제가 딱 나오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시험은 자 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5페이지부터 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데 그렇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잘 배웠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안면 타당도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봤던 내용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 배운 내용에 있어가지고 다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타당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25번 문제를 55페이지에 냈어. 55페이지에 있어 냈어요. 그러면 이건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왜? 안 배운 거니까. 근데 선행학습한 애는 이걸 맞출 수 있는 거고 선행학습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틀리는 거고 선생님하고의 약속도 틀리는 거고 그러니까 내용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르친 내용에 있어가지고 내가 가르친 의도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주관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관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자, 다음 예언 타당성입니다. 어떤 평가 도구가 피험자의 미래 행동이나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지.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 여러분들의 임용고사,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통과하면 아주 훌륭한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갖다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언 타당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언 타당성이에요. 얘가 이 시험에서 그렇죠? 400점 만점을 받았다. 얘는 분명히 스카이를 가가지고 엄청나게 공부를 잘해서 국외선양을 할 수 있을 거다. 그게 이제 예언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예언 타당성은 선행 검사 성적과 미래 검사 성적의 상관계수 R. R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언 타당성이 이제 높겠죠. 그 다음에 공인 타당성, 동시 타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검사의 타당성을 기존의 타당성으로 인정받고 있는 검사와의 유사성 혹은 연관성에 의하여 검증하는 방법이다. 예언 타당성이 미래의 준거와 예언의 적중 여부에 관심을 갖는다면 공인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준거와 검사 그 자체와 공통된 요인에 관심을 갖는다. 새로이 제작된 검사 도구로 기존의 검사 도구를 하고자 할 때 이제 사용한다. 새로운 수학 능력 시험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학 능력 시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했는데 그 우리 난이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난이도 얘기가 사실은 이제 이거하고도 통해요. 이전에 봤던 수학 능력 시험에 비교해서 너무 달라지면 안 되겠죠.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concurren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인. 그러니까 참 이것도 그래요. 공통된 요인이잖아요. 우리 공인 그러면 뭡니까? 공식 기관에서 인정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 그러니까 동시타당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말을 concurrent validity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충실하게 반영을 못해요.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반영을 하는데 1번씩 좋으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죠. 구인 타당성, 구성 요인이에요. 구성 요인. construct validity.
검사가 조작적으로 정의된 어떤 특성이나 성질을 어느 정도 재고 있는가를 이론적 가설을 세워서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이 안에 들어있는 요인들, 성질들, 특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잘 타당성 있게 검증되느냐, 측정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인에 대해서 설명하죠. 구성 요인, 구성 개념, 직접 측정하거나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한 인간의 인지적, 심리적 특성으로 경험적이거나 통계적인 증거 자료를 필요한다. 그래서 경험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인 타당성에서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예를 한번 잘 보세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요인들을 갖다 보는 겁니다.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이런 요인들을 창의성을 구성하는 이제 요인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이 요인들이 제대로 이제 측정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요인들, 그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요인 분석, 상관계수법, 실험 설계법, 공변량, 구조, 방정식 모형 이런 것들로 이제 추정을 한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에 의해 가설의 적합성 여부를 추론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결과 타당성입니다. 검사가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즉 의도한 결과는 얼마나 달성하였으며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검사가 원래 검사 개발자가 의도한 것을 제대로 측정했는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는지 검사 이후의 결과에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하나의 검사 개발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시대적 배경이나 환경에 관련되므로 검사 결과는 의도한 결과, 의도하지는 않은 결과, 긍정적 결과, 부정적 결과, 실제적 결과, 그리고 잠재적 결과에 대한 분석이 되어야 한다. 결과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잠재적 교육 과정에 그런 어떤 정신하고 부합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 검사 개발자가 검사와 검사 결과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검사가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고, 부정적 충격과 부수 효과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검사의 목적에 맞게 검사 도구를 수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진행된 후에 결과에 대한 문제로, 타당성의 문제라기보다 검사 활용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서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검사 활용의 문제, 이거는 사실 이제 객관성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어쨌든 결과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앞서서 봤지만 여기 나오는 거죠. 검사가 진행된 후에 결과에 대한 문제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개념, 검사에서 얻어진 점수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정도예요. 검사가 측정하려는 대상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오차 없이 측정하느냐, 반복 측정을 하였을 경우 얼마나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측정 도구가 측정하려고 하는 속성을 얼마나 진실에 가깝게 측정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검사 도구가 인간의 어떤 행동 특성을 측정할 때마다, 매번 할 때마다 같은 점수를 얻는다면 이 검사 도구는 신뢰할 만한 검사이다. 신뢰성은 높을수록 좋지만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훌륭한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지, 요 안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점수를 얼마를 맞추고, 그래가지고 뭐 0점부터 해가지고 100점까지 나오는 이 점수 결과들이 그 아이의 그 능력과 딱 맞아 떨어지면 그거는 타당성 있는 검사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시험지를 갖다가 엉터리로 했다. 이 도구잖아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도구잖아요. 이 도구 자체가 의문스럽다 그러면 그건 신뢰성의 문제. 그렇죠. 우리 수행평가 앞서서 나왔지만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수행평가를 한다고요. 근데 그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에 사용되고 있는 어떤 도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이 그 타당성면,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아이가 발현해야 될, 또 그 아이가 성취해야 될 어떤 목표라고 하는 것이 지정행, 골고루 발달해야 된다. 그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하지만 그거를 갖다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평가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시험 자체가 봤어요. 이 시험을 가지고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 때 1학기 때 봤는데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99점이 나왔어, 평균. 2학기 때 동일한 시험 문제 가지고 했는데 아이들이 55점이 나왔어. 그러면 아이들 능력보다도 이 시험에 대해서, 시험지에 대해서, 이 도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신뢰성에 관련된 겁니다. 도구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 추정 방법, 표준 오차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 단일한 측정 대상을 같은 측정 도구로 여러 번 반복 측정한 결과가 어느 정도로 같은가의 일치성에 기초를 둔 신뢰성 접근 방법이다. 측정이 신뢰할 만하다면 여러 번 측정한 결과가 같게 나오겠죠. 동일한 문제인데 동일한 아이들인데 어떤 때는 99점 나오고 어떤 때는 55점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험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산, 삼포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삼포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정도는 오차 범위를 나타내고 오차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표준 편차에 의해 표시가 되고 따라서 표준 편차가 크면 신뢰성이 낮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신뢰성이 높게 된다. 자, 참 이건 이제 우리 수학 선생님 내지는 뭐 통계하고 관련해 가지고 하는 분들 앞에서 이제 그 주름 잡으면 안 되는데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떨어진 정도예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될 수 있으면 요 표준 편차, 표준이 되는 편차라고 하는 게 요 평균하고 관련해 가지고 가깝게 모여 있으면 신뢰성이 높은 거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신뢰성이 낮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그렇겠죠. 그래서 진점수를 중심으로 측정치들이 퍼져 있는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접근법을 신뢰 구간 접근법이라고도 한다. 상대적 순서 접근법. 한 집단에서 측정을 두 번 실시하고 첫 번째 측정치의 상대적 순서와 두 번째 측정치의 상대적 순서가 어느 정도에 일치했는가로 신뢰성을 평가한다. 두 검사의 상관 개수에 의한 방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재검사 신뢰성, 동형검사 신뢰성, 내적 일관성 신뢰성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 학급의 학생들 대상으로 학기 초 학기 말에 실시한 진행검사 점수 순위에 차이가 없다면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99점하고 이제 55점 이렇게 차이가 났다.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점수를 매겼을 때 1등, 2등, 3등, 4등, 5등이 동일한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똑같이 아니면 이제 3등이 2등 자리에 올라가고 2등이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순서 바뀜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나 심하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상대적 순서 접근법이 돼요. 세 번째로 이제 신뢰성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재검사 신뢰성, 안정성 개수, 전후 검사 신뢰성 이렇게 되어 있죠. 테스트, 리테스트, 릴라이어빌리티예요. 한 검사를 같은 집단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해서 그 전후 검사의 점수를 기초로 상관계수를 산출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거를 갖다가 두 번. 그래서 전후 검사에서 나온 점수의 안정성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안정성 계수라고 한다. 문제점. 전후 검사의 실시 간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오차가 생긴다. 전후 검사자의 여러 조건을 똑같이 통제하기 어렵다. 이전 검사에서 피험자가 받은 느낌이나 생각, 수행 경험이 다음 검사에 영향을 주는 이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리을.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같은 검사를 같은 집단에 두 번 실시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동형검사 신뢰성, 동형성 계수라고 되어 있고 검사 문항의 내용은 다르지만 동일한 능력을 측정하는 두 개의 동형검사를 같은 집단에 실시해서 상관계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동형검사는 측정 내용, 곤란도, 문항수 등이 동일한 검사라는 점에서 동형성 계수라고도 한다. 동형검사는 두 검사의 내용을 분석하고 두 검사를 실시한 집단의 평균이 같은지 확인하며
검사 점수 사이의 상관을 검토하여 신뢰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형검사는 검사의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와 검사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를 모두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완전히 같은 동형검사를 제작하기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학력고사 했죠. 학력고사를 갖다 2번을 치는 적이 있었습니다. 한 2회 했었나요, 그거를? 근데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아갖고 결국은 한 2번인가 하고 나서 이제 안 했죠. 전국에 난리 나는 게 2번이나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이렇게 문제는 다른데 형태는 같고 점수가 비스무리하게 나오게끔 뭔가를 한다?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반분 신뢰성이에요. 한 개의 검사를 실시한 후에 이를 적절히 2부분 나누어서 독립된 검사로 취급해서 이들의 상관계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재검사 신뢰성을 측정하기가 적당하지 않거나 동형검사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며 가장 경제적인 신뢰성 추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후반복법, 짝수번, 홀수번 문항으로 나누거나 전후방법법, 문항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나누는 방법, 앞쪽 1번부터 20번, 그 다음에 21번부터 40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단순 무작위법, 무작위로 나누는 방법, 문항 특성법,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등 문항 특성에 의하여 나누는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요. 검사를 반으로 나누어서 구한 상관계수의 크기는 원래 검사에서 구한 상관계수보다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통계적으로 교정해야 하는데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을 사용한다. 장점, 반분 신뢰성 검사는 검사를 2번 시행하지 않아 다른 검사에서 나타나는 연습 효과나 기억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검사를 양분하는 방법에 따라서 신뢰도 개수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검사가 얼마만큼 신뢰할 만하냐, 도구로서 신뢰할 만하냐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이거 하는데, 바로 이제 이 반분 신뢰성이 이제 주로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항 내적 합치도, 문항 내적 신뢰성이에요. 검사 속의 문항을 각각 독립된 한 개의 검사 단위로 생각하고 합치성, 동질성, 일치성을 종합하여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검사에 포함된 문항들에 대한 반응의 일관성은 문항의 동질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동질성 개수라고 한다. 문항 내적 합치도는 검사에 포함된 문항들이 유사한 특성들을 재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문항들의 동질성이 높을수록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적 일관성 신뢰도, 반분 신뢰성과 문항 내적 합치도를 통칭해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고 말한다. 하나의 검사를 구성하는 부분 검사 또는 개별 문항들이 재고자 하는 특성을 얼마나 일관성이 있게 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그러니까 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앞서서의 2가지를 갖다가 전부 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재검사 신뢰성과 동형검사 신뢰성 적용이 어려운 학력검사의 신뢰성 추정에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반분 신뢰성과 문항 내적 합치도를. 학력검사는 검사를 한 번에 치르고 그 검사를 자체 내에 정보를 이용해서 검사 점수에 신뢰성을 추정한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볼게요. 검사와 관련된 요인으로. 검사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신뢰성이 높아진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검사가, 문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학습한 내용 중에서 골고루 출제될 때 신뢰성이 높다. 검사의 문항이 동질적일수록 신뢰성이 높다. 시험 범위가 좁을수록 문항의 동질성이 유지되므로 신뢰성이 높다. 문항의 난이도가 적절할수록 신뢰성이 높다. 문항 변별성이 높을수록 신뢰성이 높다. 상이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범위, 반응 점수 범위가 클수록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검사 집단에 관련된 요인으로 동질적인 집단이 이질적인 집단보다 신뢰성이 낮다. 동질 집단에서는 개인의 약간의 점수 변화가 개인의 상대적 지위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 요거는 이제 요 앞서서 나온 요거 잠깐만요. 앞서서 나오는 상이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반응 점수 범위가 클수록 신뢰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제 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예. 이질적인 집단. 그래서 점수의 변화 폭이
큰 것이 신뢰성이 높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피험자가 검사 요령을 숙지하고 있을 때 신뢰성이 높다. 일정 정도의 성취 동기를 가지고 검사를 칠 때 신뢰성이 도움이 된다. 검사 실시와 관련된 요인으로 검사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때 신뢰성이 높다. 그렇겠죠. 부정행위의 유발은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이제 신뢰성과 타당성의 관계를 갖다가 보도록 할게요. 타당성은 측정하려는 대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제대로 점수로 표현될 수 있으면 그거는 타당성이 높은 겁니다. 신뢰성은 측정 자체의 정확성이에요. 검사 도구지, 이 시험지 자체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아이의 타당성을 검사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신뢰성이라고 하는 건 타당성의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은 아니고,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의 충분 조건이다. 타당하기만 하면, 그렇죠. 비록 도구 자체가 조금 엉성하고 그런 것 같아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착점 행동, 성취의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 제대로 측정할 수만 있다면 이건 타당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신뢰성의 충분 조건이 돼요. 시험지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야. 시험 문제도 충분히 길고 막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험 문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50에서 55페이지에서 50페이지가 아니라 저쪽 100페이지에서 150페이지 사이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이 시험지는. 이 아이들이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측정할 수 없잖아요. 자, 타당성이 있는 측정은 항상 신뢰성이 있다. 타당성만 있다면. 근데 믿어줘야죠. 사실은 믿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타당성, 신뢰성의 관계에서만 보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뭐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하고는 관계없이 타당성이 없는 측정은 신뢰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왜? 이 시험지는 기가 막힌 시험지야. 그런데 타당성이 가령 있으려면 5에서 50페이지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 자, 이 시험지 자체가 보니까 55페이지까지 포함하고 있어. 일정 정도 신뢰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벗어난 문제에 나온 거는 신뢰성이 없잖아요. 신뢰성이 있는 측정은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신뢰성이 없는 측정은 타당성도 없습니다. 왜? 재고자 하는 거를 재지 않으니까. 높은 신뢰성은 높은 타당성의 선행 조건입니다. 그렇죠. 신뢰성이 일단 높아야 되겠죠. 시험 도구라고 하는 게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울포크의 신뢰성과 타당성 높이기. 검사가 실제로 학습 단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까 이제 보여준 것처럼. 학생들이 검사 자료에 익숙한지 확인을 하고, 검사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한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검사 동안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고, 어떠한 검사 점수도 완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갖다가 이제 상기해야 되겠죠. 일종의 이제 뭐 자기 반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선생님들이 자기 반성 뭐 내지는 항상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객관성, 평정자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정자,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이 주관적 편견 없이 얼마나 공정하게 평가하느냐. 그래서 평정자의 평정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느냐. 평정자에 따라 결정되는 신뢰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정자가 주관적인 편견을 얼마나 배제하였느냐. 한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가 얼마나 유사하게 평정하였느냐와 한 평정자가 많은 측정 대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느냐. 그래서 앞에 그걸 갖다 평정자 간 신뢰도, 후자를 평정자 내 신뢰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정자 내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평정자가 같은 대상을 여러 번 평정했을 때 부여한 점수들이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갖고 있는가,
평정자 내에 신뢰성이 없다는 것은 평정자의 평정 기준이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뜻하겠죠. 같은 대상에 대해 여러 시점에 걸쳐 부여한 평정치 사이의 상관계수 표시하거나 여러 시점에 걸쳐서 부여한 평정치 중 일치하는 평정치의 백분율로 표시한다. 그래서 평정자 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 평정이나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평정자 간 신뢰성, 2명 이상의 평정자들이 부여한 평정치 사이의 일치도를 말합니다. 평정자 간 신뢰성이 높다는 것은 여러 명의 평정자들이 부여한 점수의 일치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산출 방법을 보면 평정자들의 평정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정률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다. 평정자들의 평정 결과가 일치하는 비율, 즉 같은 점수를 준 백분율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평정자 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정이나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스스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여러 명의 평정자가 평정한 결과를 평균하면 평정자 간 편차를 줄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류의 제거. 평정자 신뢰성, 즉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중 경향의 오류, 후광 효과, 관용의 오류, 논리적 오류 등의 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봤죠? 이 오류. 그 다음에 실현성이에요. 하나의 평가 도구가 문항 제작, 평가 실시, 채점상의 비용, 시간, 노력 등을 최소화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를 얘기하는데 바로 검사의 경제성을 말합니다. 지나친 실용성의 강조는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 검사 실시와 채점 방법이 간단해야 하고 비용, 시간, 노력 등을 절약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해석과 활용이 용이해야 한다.